중현은 마을 어귀에 다다라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시선을 멀리로 두었다. 마을의 전경 모두를 하나하나 눈에 담겠다는 듯 그의 눈에 의미심장함이 흘렀다. 동시에 아련함이 묻어났다. 하고 입에서 작게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그 한숨과 함께 얼굴에 핀 검버섯이 더 검게 침착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무릎을 푹 꺾었다. 무릎이 꺾인 작은 체구는 더 작게 쪼그라들었다. 윤기라고는 없이 하얗게 센 머리칼이 움켜쥐면 바싹 마른 시래기처럼 으스러질 것 같다. 그래도 돌아온 것이다. 그래도 돌아오긴 한 것이다. 이중현입니다. 귀교에서 저에게 주신 제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큰 특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의 말씀을 드려야 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 마음은 사욕으로 어지럽기만 합니다. 이번 제안은 저 스스로에게 많은 고민과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라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도 편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미안의 마음을 보냅니다. 중현은 편지를 다 쓰고 머리를 쓸어보았다. 아침에 바리캉으로 몇 분 만에 밀어버린 머리가 아직도 까슬까슬하다. 어지러운 책상 위에 놓인 탁상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았다. 부메랑처럼 높이 꺾인 짙은 눈썹 아래로 홑꺼풀에 눈이 단호히 빛난다. 이제 40이다. 자신은 어디까지 달려온 것일까? 나이 40의 남자들은 어떤 얼굴을 가졌을까? 어떤 얼굴을 가져야 하는 걸까? 중현의 단단하게 담은 입술 사이로 가늘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오랜 시간 쉼 없이 달려온 사람처럼 숨을 고르려는 듯 호흡을 안정시켰다. 얼마 전 한국으로 들어온 중현에게 서울의 모 유명 대학에서 중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해왔다. 그것은 반대급부 없이 박사학위를 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물질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중현을 걸어 다니는 광고판으로 쓰겠다는 말이다. 중현의 최종 학력에 학교명이 기재된다면 자연스레 광고가 될 것이었다. 그 학위는 혹여나 나중에 중현이 교단에 서게 되더라도 필요 조건이 될 일이다. 어찌 사욕이 없었겠느냐. 많은 중현은 정중히 거절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현실에 타협되는 인간일 수 없었다. 중현은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더 큰 곳을 꿈꾸던 아버지는 가족을 끌고 지방의 도시로 나왔지만 중현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했다. 별다른 재주가 없었던 어머니는 어린 중현과 중현의 형을 데리고 다니며 폐품을 주었다. 중현은 그것이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부끄러워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다. 중현은 공부를 잘하고 싶었지만 잘하지 못했다. 어머니 혼자 폐품을 줍게 할 수 없었고 형의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 신문이라도 돌려야 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 고된 시간에도 중현을 버티게 하는 것은 있었다. 그것은 중현의 가슴을 매일 뜨겁게 울렸다. 광고. 중현이 배달하는 신문사는 대형 백화점 옆에 위치해 있었다. 크게는 계절마다 작게는 주다마 백화점은 다른 광고물을 걸었고 중현이 돌리는 신문에 전단지를 끼웠다. 온갖 화려함을 다 가진 백화점보다 그 백화점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수식하는 광고에 중현은 그만 매료되고 말았다. 중현은 돌리고 남은 신문을 한 부씩 가져와 광고면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장 매력적으로 만드는 광고는 단순한 포장지가 아닌 모든 것의 핵이자 예술 그 자체였다. 중현은 신문 광고를 만드는 아저씨에게 어떻게 하면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저씨는 미술을 전공하면 유리하다고 알려주었다. 당연히 중현은 미술학원을 다닐 만한 돈이 없었다. 중현은 학원비 대신 미술학원 청소를 해주며 학생들 틈에 끼어 어깨 넘어 수업을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대생을 연습하다 선생님께 머리를 쥐어 박히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어느 날은 미술학원 선생님이 중현이 그린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놈아, 니는 천재다 천재야. 언제 혼자 여기까지 터득했노. 여기 학원에서 니 실력이 최고다. 하지만 중현은 지방의 2년제 디자인학과에 입학해야 했다. 서울의 유명 미대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고 성적이 따라주지 않았고 입시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현은 대학 생활이 즐거웠다. 모든 수업이 미술 시간이었기에 학교 가는 시간만 기다렸다. 물론 어머니와 함께 폐품 줍는 일과 새벽에 신문 돌리는 일은 계속해야 했다. 게다가 대학 등록금과 미술 도구 구입을 위해 광고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다. 매 학기 장학금을 받았고 광고대전에서도 여러 번 우승했음에도 돈은 언제나 부족했다. 하지만 중현은 그 순간들의 불만은 없었다. 불만은커녕 눈앞에 세계 최고 광고맨이 된 자신이 매일 뛰어다녀 언제나 꿈꾸는 듯 행복한 얼굴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유명 광고회사에 원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중현은 본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그래서 다음번에 원서를 넣을 때는 회사의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회사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명확히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현은 본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몇 번의 고백 끝에 중현은 자신의 학벌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광고 실력이 기존의 그들의 입사자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일말의 기대를 놓치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영락없이 무너졌다. 중현이 가고자 하는 회사 어느 한 곳도 중현을 받아주지 않았다. 중현은 막연히 그들의 채용을 기다릴 수 없었다. 집안 형편이 아직도 필 생각은커녕 중현과 중현의 형의 대학 등록금으로 더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중현은 작은 간판집을 열었다. 간판도 자신의 꿈에 다가가는 작은 걸음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다. 간판은 가게의 얼굴이자 가게의 특성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주는 광고의 대장 아니겠는가. 중현의 노력만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수입도 만족할 만했다. 그렇게 달리는 와중에도 중현의 가슴 한구석이 찌뿌드드했다. 세계 최고 광고맨이 된 자신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눈앞에 걸어 다녔기 때문이다. 하루는 새로 개업하는 정육점 간판을 디자인하여 정육점 주인을 앞에 두고 열심히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육점 옆에 두부가게 아저씨가 지나가며 재를 뿌렸다. 야, 이놈아 그 돼지 대가리가 뭐냐. 걷다가 금방울 하나 달아라. 쩌렁쩌렁 울리그르. 겨우 그거 그리고 돈을 20만 원이나 받나. 10만 원만 줘봐라. 내가 더 잘 그려줄 꼬마. 중현이 그린 간판은 빨간 배경에 웃고 있는 금색 돼지머리가 한쪽에 커다랗게 그려져 있고 가운데에 노란색으로 커다랗게 고기백화점이라고 정육점 이름이 적혀 있다. 정성 들여 그린 그림이었다. 붉은색은 돈을 불러온다고 하지 않던가. 돼지머리는 시작이라는, 된다는, 돈이라는, 꿀맛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았던가. 그보다 좋은 의미의 간판이 어디 있냐고 중현이 조목조목 따졌지만 두부가게 아저씨는 비웃음 비슷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돼지머리 갖고 네가 예술을 해라. 예술을 해. 그날 집에 돌아온 중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젠장할 놈, 지가 예술을 알면, 광고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상하게 다음날 중현은 움직이지 못했다. 간판집을 연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날이었다. 그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이리라. 중현은 그래도 광고판을 만들고 있었고 그래도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줄 몰랐었다. 네모난 두부만 자르는 놈이 광고를 알기나 하겠어. 그런데 다음 날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 힘들었다. 눈을 뜨려는데 눈물까지 찔끔 났다. 눈앞에 세계 최고 광고맨이 푹 퍼져 누워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이 꿈꿨던 일이 이것은 아니었다. 동네 간판을 만들려고 그동안 달려왔던 건 아니었다. 형도 취직했고 어머니는 식당으로 일자리를 옮겼고 간판 일로 돈도 조금 모았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기는 했다. 자신이 굳이 간판 일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중현은 마지막으로 국내 유수의 광고회사를 다시 한번 두드려보기로 했다. 자신의 열정과 능력과 비전을 온 힘을 다해 보여주기로 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제대로 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상대로 그들은 중현이 만들어온 포트폴리오를 보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핵심을 짚는 표현력은 가히 특출나다했다.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런 실력을 가지게 된 것인지 대단하다고 했다. 중현은 자신이 디자인학과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고 간판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광고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았었다는 말을 하려다 말았다.
그들이 말하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학교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의 반응에 가슴이 뻐근했다. 중현은 온 힘을 다한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프리젠테이션을 끝내고 이제는 됐다고 확신했다. 이제야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회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제 정말 광고의 열정에 불씨 한번 지펴보는 거다. 물론 그것은 중현의 지극히 편협한 착각이었다. 회사는 중현의 특출한 능력은 높이 평가하나 본사가 원하는 인재상은 아니라고 했다. 중현이 보여준 능력과 열정은 어느 누구보다 훌륭하나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아니라고 했다.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인재를 버리는 거대 광고회사라. 웃기고 있네, 개새끼들. 지들이 원하는 학교 출신이 아니겠지. 중현은 정성 들여 만든 포트폴리오를 말끔히 불살랐다. 중현의 눈에도 이불이글 불이 타올랐다. 중현은 이 땅에서 더 이상의 희망을 찾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실력을 키워도 그들이 그어놓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중현의 이글거리는 눈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으면 될 일이다. 중현은 지금까지 모은 돈의 대부분을 어머니에게 건네고 비행기 표와 얼마간의 생활비만 챙겨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겁날 것 없는 나이였다. 겁날 만한 경험이 없던 나이였다. 한국에서의 성적이 우수했으므로 미국의 디자인 스쿨 편입이 어렵진 않았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지만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다. 과제를 할 시간이 부족해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수업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는 돌처럼 집중했고 실력이 모자라면 양으로 밀어붙였다. 교수가 손을 내저을 정도로 귀찮게 굴며 배움을 얻었고 머리에 쥐가 날 때까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미국의 학교라고 별다른 것은 없었다. 교수들은 진땀 빼며 노력하는 학생의 실력 따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언어조차 더듬거리는 중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중현의 피똥 싸는 노력 따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중현 역시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땅에서마저 엎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학교가 아니라면 학교 밖에 있다. 중현은 공모전이라는 공모전은 모조리 응모했다. 자신을 믿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착각은 자유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중현은 미국의 크고 작은 공모전을 휩쓸기 시작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되면 어려울 것 없다. 심사위원들은 간결하면서 핵심을 짚는, 그러면서 번뜩이는 상상력을 가진 중현의 기지에 극찬을 보냈다. 내로라하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들은 기자들은 심사위원들의 확신을 빌어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중현을 극찬하는 기사들을 다투어 내놓았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알아보지 못한 인재를 세상이 알아봤다며 학연과 지연에 얽매인 한국의 광고계를 비판했다. 중현에게 인터뷰가 밀려들었고 굴지의 광고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다. 높은 연봉과 엄청난 혜택들을 제시하며 세계적인 광고회사들이 중현에게 손을 내밀었다. 물론 그 중에는 중현을 내친 한국 광고기획사도 여럿이었다. 멋지게 복수한 것이다. 그보다 멋지게 세상에 자신을 알린 것이다. 실력 하나만으로 병신 같은 세상의 엉덩이 한번 시원하게 하이킹 날려준 것이다. 중현은 자신의 방에 앉아 지금까지 받은 트로피들을 일렬로 늘어놓아 보았다. 모두 42개. 낄낄낄. 중현의 웃음소리가 어딘가 괴기하다. 그리고 먼지 쓸듯 트로피와 상장들을 쓸어 빈 상자에 넣고 책을 묶는 노끈으로 상자를 동여맸다. 중현이 다시 한번 낄낄낄 웃었다. 병신들한테서 받은 것들이므로 귀하게 여길 필요는 없었다. 중현은 자신에게 손을 내민 회사들의 편지를 북북 찢었다. 이제 중현의 나이 30이 간 넘었다. 객기를 부려도 앞으로의 날이 더 많은 나이였다. 자신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며 세상을 바꾸는 데 쓰기로 했다. 자신처럼 가난하다고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출신이라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바꿔보고 싶었다. 병신들과 함께 일할 생각은 없었다. 중현은 거대 회사에 들어가는 대신 자신의 광고회사를 만들었다. 작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세상에 인정받고 싶었다. 돈보다 자신이 즐거울 광고, 공익을 위한 광고를 만들었다. 철저히 실력으로 인정받도록. 사람들은 중현을 칭찬했다. 학벌을 타파한 중현, 맨 땅에 헤딩하며 미국에서 성공한 중현,
가난에 굴하지 않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집념으로 최고가 된 중현. 모든 성공을 뒤로하고 자신의 꿈과 세상의 이익을 선택한 중현. 그런 중현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자신의 일을 즐기는 중현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다. 중현은 날마다 머리가 재부팅되는 듯 새로운 생각들을 쏟아냈다. 보편적인 제약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적합하고 열정을 가진 파트너들과 일을 하자 일의 능률은 배가 됐다. 비영리 광고와 단순한 재미만을 위한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 인기와 명성에 비해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다. 하지만 광고 회사와 자신의 이름만은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중현은 늦은 밤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잠깐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짧은 꿈을 꾸었다. 세계 최고 광고맨이 된 중현이 슈퍼맨 망토를 두르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다가 오른쪽 팔을 쭉 뻗더니 하늘로 솟구쳤다. 높이 높이 올라 대륙원을 벗어나 성층권을 뚫고 중간권, 열권, 계면까지 뚫어버리더니 지구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중현은 까만 우주에 반짝이는 별들을 배경으로 양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다. 지구가 보인다. 중현이 고개를 젖히고 당당히 푸른 지구를 바라보고 있다. 슈퍼맨 망토를 걸친 우주 최고 광고맨 중현은 하하하 목젖을 보이며 웃어 제끼고 있다. 침이 옆으로 주르륵 흘러 귓구멍으로 들어가려 할 때쯤 중현이 몸을 부르륵 떨며 잠에서 깨어났다. 중현은 오른쪽 팔을 뻗어 몸을 쭉 늘이며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 그 자세 그대로 일어나 폴짝폴짝 뛰어봤다. 이제 세계 최고 광고맨이 되었으니 신문을 돌리던 어린 중현 앞을 뛰어다니던 어린 꿈은 이룬 셈이다. 일이 익숙해지고 인정도 받다 보니 마음이 펑퍼짐해진 탓인지 엉덩이와 배까지 펑퍼짐해져 갔다. 익숙함은 안정감을 주지만 그와 동시에 나태도 불러온다. 중현은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두었던 상자에서 트로피와 상장들을 꺼내 보았다. 누군가는 보물인 양 귀하게 여길 트로피겠지만 중현에게는 지난 세월의 상징일 뿐이다. 자신을 내친 자들에게 자신도 한번 콧방귀 껴주고 싶었다. 자신은 그들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도 알렸고 다시 한번 가슴에 불을 지필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새로운 꿈이 중현의 불뚝 나온 배 위로 피어올랐다.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광고 관계자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보냈다. 중현의 나이 40이었다. 이제 한국에서 하고 싶었다.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많은 일들을 한국에서 다시 하고 싶었다. 한국에 돌아와 중현은 마음을 다잡는 기분으로 바리캉으로 머리를 깨끗하게 밀었다. 한국에 돌아오자 여기저기서 강의를 요청해왔고 학위를 그냥 주겠다는 학교가 여러 군데였다. 물론 정중히 거절했다. 예전 같았으면 망신이라도 주며 거절했겠지만 이제 중현도 나이가 들었다. 중현은 자신이 한국을 떠날 때와 하등 달라지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 깊이 좌절했다. 섭섭함마저 느꼈다. 도대체 거칠애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한단 말인가.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의 문제인 것 같았다. 중현은 다시 한번 도전의 욕구가 한국을 떠나던 청년의 욕구처럼 솟구쳤다. 자신이 이 고리타분한 세상을 바꿔버려야겠다. 중현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심장에 혈관 하나를 꺼내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를 것 같았다. 꿈이 있는 한 언제나 청년이다. 중현은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를 열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절대 기준은 물론 능력과 열정이었다. 그렇게 뽑은 사람들은 나이, 경력, 학력 모두 들쭉날쭉이었다. 저는 이곳에서 저의 꿈을, 사회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주체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중현은 사원들을 향해 잔을 높이 들었다. 그곳에 눈을 반짝이며 중현의 말을 경청하는 청년이 있었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웻된 얼굴에 맑은 눈을 가진 크지 않은 체구의 명한이라는 청년이었다. 그의 눈은 중현을 향한 존경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밝게 빛났다. 중현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원들의 열의에 찬 눈빛에 자신의 마음도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국에서도 중현의 광고회사는 대박은 아니라도 중박은 계속해서 치고 있었다. 작정하고 돈 되는 일들만 맡았다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돈만으로 세상을 가늠하기에 그곳에는 함정이 너무도 많았다.
광고의 대부분은 사회의 부조리나 사회적 환기를 시켜볼 만한 문제들을 재치 있게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무렵 정부는 서울의 한쪽에 대대적인 뉴타운 건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던 세입자들과 영세업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보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정부의 힘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사이에 많은 잡음들이 끼고 많은 폭력과 상처들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뉴타운 주민과 싸움을 함께하는 시민단체에서 중현의 회사에 의뢰를 해왔다. 중현은 아주 작은 보수로 흔쾌히 승낙을 했다. 중현은 다른 광고를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번 거는 신뢰를 보여준 명한이 주도하도록 했다. 명한은 자신이 주체로 광고를 기획하는 일은 처음이라 많이 들뜬 모습이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일을 하는 명한의 모습이 보였다. 명한은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회사 내 자체 검사를 받고 가장 잘 된 것을 골랐다. 중현은 명한이 만든 광고를 칭찬했고 광고주인 시민단체도 만족해했다. 광고 내용은 휘황찬란하게 잘 지어진 건물에 몸빼바지를 입은 여자들과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건물에 미끼둥인 양 낑낑거리며 건물을 받치는 모습이었다. 광고는 인터넷에 무료 배포되어졌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한눈에 문제의 전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광고의 매력일 터다. 이번 광고 역시 광고자의 의도가 단번에 전달되어졌고 반향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 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용조차 잘 몰랐던 사람들이 단번에 일의 핵심과 대강의 줄거리를 알아내었다. 여론이 조성되면서 정부와 뉴타운 사람들 사이의 재판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현은 명한에게 잘했다고 칭찬했다. 자신들의 광고가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도 기뻤지만 세상에 작은 불빛이 된 것 같아 더 기뻤다. 그리고 중현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아야 했다. 김중현 씨, 이번 귀사에서 만든 광고는 잘 봤습니다. 수화기 넘어 남자의 목소리는 심히 엄숙하고 위압적이었다. 남자는 자신을 뉴타운 사업과 이진덕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중현의 회사에서 만든 광고로 인한 뉴타운 사업의 피해를 일일이 보고했다. 중현의 입에서는 그래서요라는 말만 나왔다. 이미 퍼진 광고, 이제 수습할 수 없으니 정부를 위해 광고 하나 만드셔야겠습니다. 남자는 이제 역으로 뉴타운 지역에서 뻗대고 있는 주민들을 깔아뭉개버릴 만한 광고를 만들라고 주문하고 있었다. 당연히 중현은 거절했다. 그러자 남자의 목소리는 다시 음침하게 가라앉았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중현은 콧방귀를 꼈다. 좀비 같은 새끼. 중현은 후회는 개머리에 뿔이 나면 하겠다며 후회는 개뿔이라고 말해주었다. 일련의 외압은 있었지만 회사는 그런대로 정상 상태를 찾았다. 전처럼 사회의 가려운 곳들만 찾아 긁으며 신나게 광고를 만들었다. 그런데 중현은 다시 이진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아야 했다. 곧 법원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중현은 더 이야기 듣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좀비 같은 새끼, 헛소리 말고 끊어. 이진덕의 말처럼 법원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곧 회사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며 시커먼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사무실에 서류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들은 중현의 죄목에 업무상 횡령죄라고 적었다. 중현이 국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중현은 국가지원금 따위 받은 적 없었다. 받은 것이 없었으니 횡령한 일도 있을 리 없었다. 중현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중현의 말 따위 관심도 없었다. 수사는 죄목을 적고 시작됐다. 검찰은 증거를 내놓았다. 증거물에는 8월 12일부터 A 사업의 중현의 회사가 광고 전반을 맡고 그의 반대급부로 상당액의 국가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현의 회사가 광고 제작은 일체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중현은 처음 보는 서류를 알쇠로 할 수도 없어 모른다고 했다. 검찰은 중현의 사인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잡아뗄 거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듣도 보도 못한 서류이므로 당연히 자신이 한 사인은 아닐 터였다. 누군가 날조한 사인일 터였다. 중현은 종이에 적힌 자신의 사인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중현의 눈이 점점 커졌다. 아무리 봐도 자신이 휘갈긴 필체와 다른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보아도 자신이 휘갈긴 사인이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었다. 중현은 며칠 전 회사에서 야근을 하며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그때 명한이 다급히 다가와 중현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지난번 뉴타운 광고 말이에요. 시민단체에서 빠뜨린 사인이 있다고 해서 급하다고 하는데요. 중현은 비몽사몽으로 눈을 비비며 사인을 해주었다. 검찰은 중현이 있는 조사실에 명한을 불렀다. 이거 김중현 씨가 직접 사인한 거 맞죠? 명한은 중현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현은 눈에 힘을 주어 명한을 빤히 바라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중현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던 중현의 광고에 극찬을 아끼지 않던 뉴스와 신문은 중현의 어두운 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댔고 네티즌들은 신나게 그리고 집요하게 중현의 그간의 성과들을 아드득 밟아 뭉갰다. 중현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회사는 문을 닫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형은 한국을 떠났고 중현은 세상으로부터 잊혀갔다. 교도소를 나선 중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멈춰서 잠시 숨을 골랐다. 중현의 눈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당당히 펴졌던 어깨는 아래로 가라앉았다. 공허한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화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중현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따라 그곳으로 향했다. 가족이 도시로 나가기 전 살았던 시골 마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큰 꿈을 꾸지 않았던 곳으로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중현은 마을 어귀에 다다라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시선을 멀리로 두었다. 마을의 전경 모두를 하나하나 눈에 담겠다는 듯 그의 눈에 의미심장함이 흘렀다. 동시에 아련함이 묻어났다. 하고 입에서 작게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그 한숨과 함께 얼굴에 핀 검버섯이 더 검게 침착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무릎을 푹 꺾었다. 꺾인 작은 체구는 더 작게 쪼그라들었다. 윤기라고는 없이 하얗게 센 머리칼이 움켜쥐면 바싹 마른 시래기처럼 으스러질 것 같다. 그래도 돌아온 것이다. 그래도 돌아오긴 한 것이다. 힘없이 주저앉은 중현의 머리 위로 한 무리의 새가 날아갔다. 중현은 고개를 들어 새떼를 바라보았다. 물기 마른 얼굴에 쏟아지는 햇볕 때문에 미간을 좁히며 눈을 찌푸렸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때의 새 무리가 지나간 후 혼자 나는 새가 있다. 어떤 때는 한 마리의 새가 솟아오르고 난 뒤 한 무리의 새떼들이 그 뒤를 따르는 걸 볼 수 있다. 혼자 나는 새는 가장 강한 새이거나 가장 약한 새,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한 번쯤은 혼자 나는 새와 같이 외로울 때가 있다. 창밖을 바라보는 나, 강한 건지 약한 건지 모르나 외롭다. 지금 참 외로울 때다. 멋지게 오른 팔을 쭉 뻗은 세계 최고 광고맨이 새떼의 뒤를 따라 날아간다. 멀리로 사라지는 새떼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중현의 마른 얼굴에 한 줄기 물이 흘러내렸다. 앞서도 뒤서도 한 무리의 새떼 중 하나였을 뿐인 광고맨이 멀리로 사라진다.